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시장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과속 방지턱을 좀 안전하게 잘 넘은 듯 합니다.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또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자연스럽게 풀렸는데요. 미국장의 강세를 이어받고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2,500선을 단숨에 뚫어내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간 또 많이 빠졌던 반도체 투톱이 초반에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 플랫폼도 좋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도 보였고 특히나 오늘은 만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를 포함한 기관 쪽에서 4천억 원 넘게 또 매수를 했다는 점 수급적인 포인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다시 관심을 받고 2,520선에 마무리됐다는 점도 볼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 콘텐츠와 게임주의 탄력이 또 강화됐고 830선에 금방 움직임이 계속 보여졌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좀 매수 쪽에 있긴 했지만 갈팡질팡했다는 점은 또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장에 또 메이저 주체가 돌아와준 모습과 함께 순방향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체크됐는데 그런 만큼 또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지 그 부분이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부터는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CPI 발표, 신재생, 폐배터리, 전기차, 코로나 백신까지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와 전기차 이야기로 또 이어지면서 저희가 인플레 감축 법안 이슈를 함께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 이슈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요점이 또 무엇이고 이 법안으로 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는지 또 전기차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2차 전지 관련주 리뷰도 해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법안과 연동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시장의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폐배터리라는 키워드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 최근 상장한 폐배터리 관련주의 세세한 분석도 챙겨보면서요. 폐배터리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풀어드릴 거고 종목도 담아드릴 거니까 빠짐없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준 수익률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75% 육박하고요. 에코프로 56% 가까운 수익 담아냅니다. 또 포스코케미칼이 50% 수익으로 든든하게 챙기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았던 대장주들 40% 넘는 수익 챙겨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소개해드린 단기 공략주입니다. 다스코가 어제보다 더 담아내면서 18% 육박하는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단알 7.4%, 또 삼천당 제약이 12.5%로 일주일 사이에 이 정도의 수익 낸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골고루 종목들을 공략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타점 전략도 든든하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자료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시청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채널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 하루 남은 한 주 거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죠.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유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뵐 때마다 유독 반가운 전문가님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킴나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언제 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기 때문인데요. 낙폭 과대주에서 숨은 보석 찾기, 여러분 개인 플레이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저희가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녀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 이야기도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요. 어젯밤에 드디어 큰 산을 넘었어요, 정말. 네. 이번 주에 큰 산이라고 할게요. 이번 주에 큰 산. 그래서인지 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오늘 또 아주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데 전문가님은 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다음 주까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어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전날과 다르게 엔비디아도 5%대 강세를 보여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도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 상위주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523.78포인트로 전일 대비 1.7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832.15포인트로 전일 대비 1.4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환율도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원화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하는 것도 외국인 매수세에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마감 시황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숫자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분위기인데 관련 내용 좀만 더 자세히 봐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 CPI 지수가 중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9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결정적인 좀 또 요인이 되기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관련해서도 계속 있으니까. 그랬는데 8.5%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 전월에 9.1%였고 예상치가 8.7%였는데 이거보다는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다는 CPI 낮게 나왔다. 서프라이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또 거기에다 전 세계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전월이 6.1%였는데 이달은 4.2%였어요.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점점 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좀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거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증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다시 휘발유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네. 이제 상품 가격 하락세를 고려한다면 좀 물가의 하락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비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6월이 물가의 정점이다라고 확인을 했지만 당분간 3분기까지는 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좀 불안정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7월의 CPI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물가 안정화의 근거다라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8%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9월 FOMC 회의 결과겠죠. 거기서 이제 이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CPI 발표 전후로 좀 분위기가 갈리는 것 같아요. CPI 발표 전에는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니까 빅스텝 이제 0.5%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연준에서 이제 조일 때 바짝 더 조여 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긴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스텝 0.5% 정도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CPI 관련해서 내용 정리를 해주셨는데 주의점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분기까지는 아무래도 불안정한 흐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FOMC 관련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또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 관련 그쪽 방향으로 좀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지만 관련한 흐름 어쨌든 계속 챙겨보셔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또 대응 전략도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이슈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한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으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업종별로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먼저 신재생에서도 수소주와 2차 전지주가 좀 다르게 반응을 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았던 건 수소주예요. 오늘 오. 수소주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14.79% 상승 마감을 했고요. S퓨얼셀도 12%, 범한퓨얼셀도 뭐 장중에는 한 15%까지 올랐다가 7.35%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수소주는 올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정말 커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법안 내용에 그린 수소를 생산할 경우 1kg당 3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적인 내용이.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국내 수소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의 발전 사업자들이 전체 발전량의 일부 부분을 수소 발전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의무화 조항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소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네. 없는 겁니다.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거기에 수소주는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지금 금리 상승세가 주춤한다라는 것도 성장주에는 좀 좋은 호재로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게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 볼 때 수소 생산이나 연료 정지 업체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도 저는 두산 퓨얼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4월 초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만 원대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맞았어요. 근데 오늘 수급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4만 원대 뚫고 올라갔었거든요. 고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영업 전망치나 영업이익 기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소주 관련한 기업들, 특히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 법안 이슈 관련해서 내용 정리도 해주셨고 또 더 세세하게 관심권에 둬야 할 종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두산 퓨얼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그와 같은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타점 전략을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중에서 2차 전지 그 전기차 네. 관련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 법안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살짝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되면서 수소주들은 굉장히 웃었는데요. 사실 2차 전지주는 뭐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까지도 중국을 좀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미국이 2024년부터는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해야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보조금이 뭐 한 대당 최대 7,500달러까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국이 이미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는 70%, 80%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조금 벗어나겠다. 미국이 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세계 완성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 네. 내에서 선점을 하려면 이게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먼저 그 전기차 보조금의 한 7,500달러라고 했는데 그 절반을 일단 받으려면요. 북미나 또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 배터리 핵심 자재가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산 광물 소재 의존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터리가 반도체에 이어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고 네. 따라갈 수도 없고. 네. 근데 오늘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오늘 정부에서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했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완화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 히든트랙 종목이죠. 맞아요. 저희가 2번이나 공략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 기업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이 감축법으로 수혜를 받을 거래요. 궁금하죠? 왜 이들은 제외될 것인가? 수혜를 받을 수 그래서 있을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네. 이 기업이 일찌감치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수직 계열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른 경쟁 업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의 공급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에 아르헨티나의 리튬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요. 이제 계속해서 호주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남 광양에도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공급이 좀 내재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선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나요? 네. 또 있나요? 포스코 케미칼을 네. 굉장히 저희가 공략도 2번이나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호재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또 하나 뭐냐면요. 음극재 부분입니다. 오. 이 음극재에서 사실은 중국의 음극재 업체가 이제 공급망에서 좀 배제가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된다면 그 자리를 누가 꿰차느냐. 포스코 케미칼이 꿰차나요? 포스코 케미칼이 꿰찰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좋은 흐름은 쭉쭉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안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화학이 아니라 그 정도로 포스코 케미칼 꼭 관심권에 두셔야 되고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인데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1월에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불과 또 7월에도 7월 19일이죠. 이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50%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또 수직 계열화를 준비한 기업이라서 어떤 호재, 어떤 악재가 쏟아져도 그런 이슈에 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꼭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폐배터리 키워드를 잡아볼 텐데 얘도 또 2차 전지와 또 연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또
폐배터리까지 좀 시선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시장 전망부터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업체들은 폐배터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거점 센터를 설치한다, 뭐 이런 오.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SK 이노베이션,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세 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화유 코발트라는 기업과 배터리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해서 큰 기업들도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폐배터리는 이제 배터리의 수명상 2030년쯤부터는 굉장히 급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잘 준비해 간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또 정책적 모멘텀까지 갖고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폐배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얼마 전에 상장한 세비캠을 꼽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상장을 했죠. 며칠 전에 상장을 세비캠인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오늘 또 많이 올라가 상한가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신규 진입은 부담이 됩니다. 신규 진입 부담되는데요. 그렇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아직 진입 자리 같은 걸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좀 업앤다운이 나오겠죠. 조정도 받고 상승도 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분명히 우리가 좋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는 동안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가 세비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일하이텍도 있었고 또 저희가 추천드렸던 에코프로 난 종목, 또 태광, 뭐 코스모와 관련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재무도 탄탄하고 성장 모멘텀, 차트상 위치도 좋은 종목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세비캠 신규 진입은 잠시 뒤로 밀어주시고 네.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 잠깐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다음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에 좀 답변이 이미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네. 폐배터리 사업에 또 이미 발을 좀 눈치를 또 이미 채고 또 사업성을 보고 발을 좀 담근 큰 업체를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업체를 봐야 될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좀 전자 쪽을 보실까요? 조심스럽게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사실 이제 종목이나 대형주, 소형주를 선택하는 건 투자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다 성장 모멘텀 굉장합니다. 근데 다만 짧은 기간,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 이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대형주도 충분히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략 드렸던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대응전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폐배터리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또 관심권에 둬야 할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단기와 또 중장기로 나눠서 전략을 좀 챙겨가시는 종목별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대형주도 좋고 또 소형주 쪽도 보기 좋다. 스타일에 따른 또 전략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대응 전략은 또 세세하게 세워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타점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매일 마감 시황과 이슈를 하면서 플레이리스트를 말씀을 해드리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음 날장에서는 그 이슈와 수급에 맞게 또 타점 전략까지 세워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저희가 건설 관련주를 또 플레이리스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다스코가 18% 육박하는 탄력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또 리뷰 한번 챙겨봐야죠. 전문가님, 다스코 리뷰해 주실까요? 네, 다스코 8월 1일에 단기 공략도 드렸고 지금 17.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다스코는 도로 안전 시설 전문 기업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많아요. 거기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졌고요. 뭐 폭우 관련해서 이제 도로 재정비가 많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으로 볼 때 242평선을 5월 수급에
동반되면서 돌파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 242평선을 지지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240선 지지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요 주위에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수급이 동반돼 상승한다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노란톡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플레이리스트로 드렸던 건설 관련주 중에서 다스코가 또 재료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재차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 수급까지 동반된다면 폭발적인 상승이 또 예상이 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이 폭발적인 상승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방에서도 챙겨주셨던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을 또 단기 공략주로 공략해 주셨는데요. 12.5%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8월 3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7거래일 만이죠. 이 정도 7거래일 만에 지금 이렇게 두 자릿수 챙겨가고 있어요. 네.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의약품에서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의 파트너사와 함께 먹는 인슐린 사업에 2천억을 투자 유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내에 재공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6월에 조정장 이후에 7월에 조금 수급이 동반되면서 신뢰도 있는 쌍바닥이 연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242평선 라인까지는 무난히 진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또 재공시, 공시 한 번 더 나올 거잖아요.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242평선도 돌파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삼천당제약 이슈로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조정을 좀 받더라도 재공시라는 추가 모멘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챙겨가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건설 관련주, 삼천당 제약 같은 탄력적인 종목도 챙겨봐야죠. 내일장에서는 어떤 플레이리스트 업을 해야 또 탄력 챙길 수 있을까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있었는데요. 오. 수소주.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수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두산 퓨얼셀 좀 잘 살펴보시고 S퓨얼셀과 변환 퓨얼셀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내일이죠. 10일 오전 6시에 MSCI 지수 이제 네. 여기에 카카오페이와 SKT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있어서 이거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MSCI 지수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글로벌 펀드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나 여기서 퇴출이 되느냐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 지수에 있는 이 펀드 자금들은 패시브 자금입니다. 수동적인 자금들이에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 새롭게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앞서 퇴출이라고 했나 봐요. 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네.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카카오페이는 편입이 될 것이고 SKT는 편출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카카오페이와 SKT가 그럼 내일 지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크게 영향을 받을까? 그게 좀 우려되실 것 같은데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미칠 영향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수급의 이벤트는 될 수가 있어. 여기 편입되고 편출되는 게 수급의 이벤트는 될 수 있겠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좀 부족한 편입니다. 수급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벤트성으로 보여질 수는 있고 네. 뭐 주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지만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SK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내용만 보면 편출되면 당연히 악재일 것 네, 같잖아요. 악재일 것 네, 같지만. 하지만 단기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 SKT는 워낙에 회사 자체의 모멘텀이 괜찮아요.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주가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 내려가면 쇼커버링 들어올 수도 있어서 주가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7월에 뭐 선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MSCI 편입 편출 이슈 관련해서도 내일장 전략 챙겨주셨고 플레이리스트로는 수소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 내일장 흐름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늘 강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독방에서 함께 전략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 관련주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 이렇게 단기 공략해야 될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으로 보셔야 될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리뷰도 쭉 해드렸죠. 이런 든든한 종목 담아 가시려면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로나 백신 관련주입니다. 오. 지금 코로나 재유행이 다시 걱정이 되고 있어요. 여름 휴가철 지나오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또 막 15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재감염 추정 사례도 늘어나고 2차, 있고, 3차.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해외 유입 감염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달 확진자 수를 막 20만 명까지 좀 정점을 찍을 것으로 그 전망치를 상향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방 접종의 횟수가 늘수록 재감염에 대한 예방률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사실 주변에 이제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안 네. 걸리셨던 분들보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재감염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접종 횟수가 늘수록 재감염 확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이 백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바이오 연구 개발과 생산에 필요로 하는 시약, 또 기기,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바이오 인프라 전문 업체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모더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 모더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글로벌 제약사인 모더나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맞춤형 백신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종목도 주가가 막 2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인 mRNA의 합성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유일하니까. 네. 근데 현재 이 모더나의 새 코로나19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도 9월 초중순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에 오미크론 변이 전용 백신 물질이 더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접종을 한다면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이 변이죠. BA.5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면 이제 기존에 3차까지 맞았다고 가정을 할 때 모더나를 3차까지 맞았을 때보다는 6배 이상
예방 효과가 높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좀 허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엔데믹을 이끌 중요한 백신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모더나뿐만 아니라요.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도 굉장한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한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어서 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 그 원료 의약품의 첫 시험 생산에 성공을 한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 모더나의 mRNA 백신 의약품을 위탁 생산한 바가 있어요. 그 위탁 생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오늘 소개드릴 종목도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말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바이오 기업하고 코로나19 백신의 후보 물질, 그 후보 물질에 대한 원료 의약품의 위탁 생산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11월에 체결했는데 지금 7개월 만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뭐 주가에도 그 발표된 날 18%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니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또 밀접하게 연관이 셋이 같이 있네요. 가고 있는 그런 네.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생산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mRNA 백신 원료 의약품에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이제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 생산 이제 완료했고 두 번째가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것까지 잘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료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이 위탁 생산 협약을 체결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 관련된 기업에도 좋은 흐름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이제 코로나 백신만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 이게 기여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가장 크긴 한데요. 이 외에도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위생 살균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생 살균 솔루션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살균이나 소독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방역해줘야 되고 공공장소나 뭐 카페 같은 데도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업이 친환경 살균 소독수를 제조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소독수를 제조하는 기계. 네, 소독수 제조기를 생산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생활 친화형으로 이 소독수 제조기를 생산했다라고 하는데 생활 친화형이면 뭐냐 하면은 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소독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급처가 더 많아지겠죠. 네. 간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당, 학교, 병원, 공공기관, 뭐 사무실 할 거 없이 위생 살균수가 대량으로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당연히 많이 사가겠죠. 많이 사가면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또 주가로 지금은 이어지고. 이 위생살균 솔루션 사업의 네. 매출 기여도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볼 때 이 사업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국내 인증, 뭐 전자파 인증, KC 전기 안전 인증 다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유럽과 호주에서도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앞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해외 시장 진출한다면 당연히 더 좋은 성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앵커님 혹시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대체육. 네, 3D 대체육. 프린터로 만드는 그 대체육. 좀 그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어.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 기업에서도 얼마 전에 이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체육 생산 기술 기업, 이 비페코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투자한 그 기업이 독자적인 3D 푸드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리얼 대체육, 정말 진짜와 가까운 리얼 대체육을 선보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준비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채식주의자도 증가하고 있고 대체육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CJ나 신세계푸드 이런 대기업에서도 대체육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미래 산업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자원 절약, 탄소 저감 이게 맞아요. 모토잖아요. 친환경 네. 때문에도 대체육이 그렇죠. 각광을 이제 지구 받았잖아요. 환경 문제에 기여할 네. 수 있는 그런 대체육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치를 보니까요. 이제 국내에서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2020년에 216억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게 4년 전 16년과 비교했을 때 한 24% 증가를 한 거고요. 또 앞으로 한 3년 후 2025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대체육 시장이 280억 원 규모로 많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위생 살균, 거기에 네. 플러스 미래 먹거리까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결과죠.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분기 매출액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를 했습니다. 267억 원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8억 원. 영업이익률도 11%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개선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9%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금액으로 볼 때 21억, 20억 이러니까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바이오 기업들은요, 적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지난 1분기에 전반적으로 안 좋았을 때도 좋은 매출 가져왔다라는 거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테마주들이 많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까지 이제 많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쫓아간 이런 추격 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라고 하면 이 관련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또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요소도 위험이 분명히 있죠.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추격 매수 따라가지 안 마시고요. 되죠. 저희가 노란톡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바이오 연구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시약부터 기기 또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바이오 인프라 전문 업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업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를 공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출시된 모더나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백신의 허가 심사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미 또 이 관련 소식으로 25%가 올랐었는데 9월 중으로 나오는 허가 결과가 또 한 번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백신의 추가적인 위탁 생산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위생과 살균 솔루션 사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짚어주셨고 또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체육 생산 기술까지 이렇게 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발을 계속 넓히고 있는데요. 매출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인프라 전문 업체다 보니까 코로나 테마 중에서도 엮이는 테마가 정말 다양한데 그래서 또 추격 매수로 쫓아가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든든한 3타점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정적인 수익 담아가실 수 있도록 3타점의 매수 전략 생기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입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재무제표 봐주실까요? 네,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 볼게요. 매출액이 19년, 20년 그리고 21년 오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을 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 더 커졌고요. 당기순이익은 48억에서 158억이 됐어요. 21년 넘어오면서 그래서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비율 보시면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산 역시 2021년 넘어오면서 거의 2배 가깝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부채도 그만큼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네. 다행인 건 자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채 증가했지만 부채보다 자본이 많기 때문에 좀 건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매입 채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보면은 19년, 20년, 21년 오면서 잘 해오고 있었고 이번 1분기가 마이너스인데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활동도 잘 하고 있고요. 재무 활동 보시면은 이제 21년 지난해에는 재무 활동 현금 흐름표 보시면 좀 사채가 증가를 했어요. 회사채 발행을 한 건데 그걸 현금을 확보한 거고요. 또 유동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 비율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동 비율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면은 양호하고 200% 이상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0년, 21년 뭐 406%까지 갔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부채가 보시면 부채가 78%, 1분기는 77%였는데 유보율을 보시면 유보율이 1777, 오. 1768 이렇습니다. 부채 대비 유보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금 잘 쌓아두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기 자본 비율도 50% 이상이면 이제 우량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업 뭐 75%, 78%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수익성 비율 바로 이어서 볼게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우리가 10%대 유지하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15.7 그리고 21년에는 23%, 또 1분기도 역시 10%대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지표 보겠습니다. 투자 지표 BPS 중요하죠. 주당 순자산 가치 우상향 쭉 잘 해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쟁사 비교 페이지를 하나 넣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적자도 많고 이제 매출이 크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기업 보시면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플러스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기업임에도 재무제표 굉장히 건전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단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명 노란톡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바이오 종목으로도 든든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3타점으로 안정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자료코드 7777입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도 분석을 해봐야죠. 진입자리 너무 중요하니까. 네, 중요한 거 이제 차트도 중요합니다. 네. 먼저 주봉상 볼게요. 주봉상 2017년대부터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긴 저항대 구간을 21년 지난해 큰 수급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고요. 이후 보시면 주가가 음봉으로 그냥 뚝뚝 떨어져 내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 없이 말 그대로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주가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들 역시 긴 시간 수렴 후에 점점 확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선 지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가 올라갈 때도 한 번에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라 파동을 만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힘있게 올라가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봉 바로 볼게요.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보면 현재 차트상 위치가 적정 주가 라인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주가가 고가를 찍고 내려올 때 이 60일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달 초에 그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60일선을 뚫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지난해 7월에도 60일선 지지하고 거래량 실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재무 상태도 건전하고 앞으로 백신 관련해서 성장 모멘텀 받쳐준다면 충분히 작년과 같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주가가 3파동 상승 후에 하락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가가 1파동 상승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수급이 받쳐준다면 120, 240 장기 이평선 다 돌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하면서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뢰도는 매수 타점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건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주봉상으로나 또 일봉상으로나 차트상 반등할 체력 충분히 다져졌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곧 나올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더군다나 장기간 박스권이었던 이 저항대 구간을 큰 수급으로 돌파를 했던 이력이 또 이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다시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그 부분이 또 충분히 또 반등할 기미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차트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침의 전략으로 이 종목을 누구보다 또 빠르게 담아 두셔야 되는데요. 그냥 담으시면 안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꼼꼼하게 담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그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히든트랙 종목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엮이는 바이오 인프라 전문 업체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이제 종목 담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3타점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플레이리스트와 히든트랙 종목 빠짐없이 챙기면서 든든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